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지금 대출 중단 사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제 주변 분들인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느 게 더 나은 방향인지 제 시선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의견이 바뀜이 없어요. 일단 대출 중단이 여러분이 의견이 다양하시겠지만 제 의견상 모든 대출권으로 퍼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는 대출 총량이나 대출을 하냐 마냐는 한국은행의 권한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예전에 참여 정권 때도 그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이렇게 관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한국은행에서 총량을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계속 무한 출혈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 은행이 10개인데 5군데가 대출을 중단하면 나머지 5군데가 대박이 나거든요. 서로 그 꼴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전 알고 있어요. 제 상식산도 내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중단을 다 하면은 은행이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은행은 사채업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진이 나와야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일부 대출을 중단하고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총 3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첫 번째, 이건 원래 한국은행의 권한인데 한국은행이 얘기가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섰는데 이거는 일종의 규제다. 2. 만약에 일부 은행만 이걸 중단하면 나머지 은행이 대박이 나는데 이 꼴을 볼 리가 없다. 3. 전면 중단하면 은행이 망한다. 이 큰 3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출 때문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빨리 다른 은행으로 뛰어가는 걸 전 추천을 드리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사 하나 띄워볼게요.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전세 대출 실수요자 패닉. 지금 전세입자 분들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제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다 모든 얘기는 제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각자 도생의 시기니까요. 지금 어쨌건 포지션 자체가 저는 은행의 대출 중단을 통한 일종의 부동산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약간은 위축을 시키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무섭다고 느낄 정도고 저도 농협은행 나왔을 땐 모르겠지만 제일은행이랑 우리은행 이런 쪽으로 좀 퍼지는 거 보면서 이건 뭐지라고 했거든요. 저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건데 제 상식 한도 내에서는 다 퍼지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은행 보고 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일부 대출이고 그리고 전부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월, 11월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농협은행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은행으로 가시면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은 P2P, 뭐 사금융이나 아니면 캐피탈 쪽에서 대출을 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부작용인데 사채업자들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채업자들이 부동산이란 든든한 담보를 가지고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예전같이 계속 대출을 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채업자들까지도 그냥 선순위로 근저당을 걸고 6%, 7%까지 마진을 낮춰가지고 마치 은행 행세를 하는 세상이 진짜 와요. 그거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효과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거 부동산 규제라고 받아들여요.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죄송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로 급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위기인가? 이 정도로 급한가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 시장은 정말 개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제 의견이 틀리면 저는 6개월 이후에 사과의 영상을 올리고 있겠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또 들어갔다. 자, 여러분, 이걸 규제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26번의 규제와 대국민 담화와 그리고 이게 담보대출 중단이라는 정말 기이한 현상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대국민 담화도 규제였고 만약에 대출 중단도 규제라면 이건 28번째 규제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한 게 맞았나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규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았나요? 지켜보는 게 맞았나요? 아니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게 맞았나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게 맞았나요? 주택 매수를 뒤로 미루는 게 맞았나요? 아니면 이사철을 기다리는 게 맞았나요? 아니면 제 말을 듣고 팩트만 파악해서 시장만 바라보면서 집을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끼고 미리 사놓는 게 맞았나요? 제 의견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이 있다면 지금 저와 함께 대화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무엇이 맞았나요? 1번부터 26번까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27번, 28번 규제가 나올 때마다 어떤 선택이 맞았나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번엔 잡힐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대출 중단으로 막힐 일은 없어요. 어설픈 금리 인상으로 잡힐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냥 시장을 약간 주식시장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유동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유동성 파티 때문에 돈 파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지금 예전처럼 신나게 집을 못 사요. 서울에 주택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많아야 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사면 투기꾼들끼리 전세를 놓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 전세 물건도 많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야 정상인데 전세 물건도 없고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건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산다는 뜻이에요. 산 다음에 직접 들어가 산다는 뜻은 실거주란 뜻이고요. 다시 결론을 내면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집에 들어가 살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그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학기 수요가 대량 포함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편하게 하시고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지켜볼까? 대출이 끝났으니까 시장이 잡힐까? 이런 생각 말고 28번째 규제가 나왔네. 내가 27번째 규제까지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엔 놓칠 수 없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규제는 왜 나오나요? 할 일 없이 규제를 하나요? 국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직원들한테 일 시켜가면서 부담 가지고 발표해 가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할 일 없어서 규제를 내나요? 나라님들이? 고위직들이? 낼만 하니까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리 소문 없는 28번째 규제예요. 규제를 왜 했을까요? 시장이 잡히는데 규제를 할까요? 아니요. 시장이 잡히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2004년도에 규제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나왔었습니다. 2004년도에 갑자기 왜 한 해만 규제가 안 나왔었을까요? 맞습니다. 2004년도 한 해만 상승이 멈췄었어요. 공급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규제가 왜 또 나올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 경제 활동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기사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빌라 가격도 난리거든요. 여러분, 빌라는 옛날에 안 팔렸습니다. 왜 빌라까지 난리일까요? 투기꾼들은 서울 빌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돈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대박도 나요. 재개발 그 지역에 묶이면 초대박 납니다. 아는데 그래도 아파트보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빌라가 폭등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폭리를 취하는 건축업자들이 맨날 지어버리면 장땡이란 그 빌라가 지금 어떻게 폭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투기꾼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취득세 12%, 12.4% 내가면서 빌라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매가 아니고서는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거다. 아니면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끝날 거다. 대출이 안 나오면 아무도 집을 못 사니까 끝날 거다. 여러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사에서 한번 보세요.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이, 아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매물이 없으면 비싼 매물을 사거나 비싼 전세를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에요. 어쨌건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신규 공급은 이미 늦었으니까. 그런데 그 주택을 다량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세를 낀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인데 이분들이 주택을 못 내놓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대출까지 중단을 시켰으니까 잡힐 거다, 버블이 꺼질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성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경제활동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들, 혼란스러운데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신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영상에서 엮인 것도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28번째 규제이다. 그리고 규제 후에는 여태까지 규제 후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규제는 굉장히 강력하다. 규제의 크기와 그 이후의 부작용은 여태까지 거의 비례해 왔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